국내 3인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강한 차트님 반갑습니다. 충성. 김조한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러버님 반갑습니다. 꿈실님 반갑습니다. 충성. 가연수 제자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장이 조기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친절하게 서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 된다. 조기 종료가 되는데 통화상품은 정상거래, 그 다음에 상품 선물, 커머디티 선물, 그렇게 이야기하죠. 상품 선물, 뭐 오일이다, 골드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일, 골드, 뭐 내추럴 가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품 선물은. 상품 선물은 4시 30분. 상품 선물은 4시 30분에 조기 종료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3시에 조기 종료됩니다. 3시.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조기 종료가 되는데, 통화상품은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에는 정상거래, 정상거래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선물, 오일, 골드, 우리가 해드리가는 코퍼, 그 다음에 가스, 이런 상품 선물은 4시 30분에 조기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3시에 조기 종료가 됩니다. 조기 종료가 됩니다. 자, 요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에 그걸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답을 해드립니다. 매매를 할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매매를 할 때는 경제 지표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경제 지표. 매매를 할 때는 경제 지표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경제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호주의 예를 들어서 GDP 발표가 있다, 아니면은 호주의 금리 결정이 있다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호주 달러만 움직입니다. 호주 달러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경제 지표가 발표했다면 유로 달러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경제 지표가 있다면은 파운드화가 위아래는 많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가 경제 지표 발표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캐나다의 경제 지표가 발표해주고 캐나다 달러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통화만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빅럭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충성.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글로벌 원탑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미친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전 종목이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이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이 있어요. 크루드 오일 지표 발표할 때는 원유 재고량 이야기하죠. 크루드 오일 지표 발표했을 때는 원유 재고량 발표는 크루드 오일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가스 발표하는 날이 있거든요. 가스 재고량. 그러면 내추럴 가스만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미국은 전 종목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시에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경제 지표를 체크하는 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렸잖아요. 경제 지표가 뭐가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 올라갈 것 같다,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경제 지표가 좋고 나쁜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냐 이거죠. 자, 해외선물에서는 전분기보다 좋고 나쁘고, 전월보다 좋고 나쁘고, 전주보다 좋고 나쁘고, 이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예상치보다 중요하냐 중요치 않느냐, 예상치보다 중요하냐 중요치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 잘 나오느냐 지표가 못 나오느냐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느냐,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너무 함몰될 필요가 없는 것이, 경제지표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고 경제지표가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는 게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유 재고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기름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기름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판매량이. 그러면 어떻다? 원유 재고량이 늘어났다 하면 생산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유 재고량이 늘어나서 생산을 많이 하면은 유가는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올라가느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기름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래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지표 발표가 있을 때를 체크하는 이유는, 지표 발표가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크다라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호주 달러 매매를 한다 치자. 호주의 GDP 발표가 있다. 몇 시에? 뭐 예를 들어 아침 11시다. 왜냐, 호주는 아시아니까 아침 11시에 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호주 달러를 7시 아니면 8시부터 매매를 하다가 10시, 11시에 지표 발표니까 10시 한 4, 50분 되면 포지션을 정리했다가 다시 11시 10분 지표 발표 11시 하고 난 다음에 11시 10분에 매매를 재개하면 돼요. 그러면 왜 지표 발표 때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지표 발표 끝나고 나면은 매매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냐면, 위로 갈지 아래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운에 맡기는 매매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운에 맡기는 매매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10시에 집회 발표가 있으면 10시 10분 이후에 $9달러를 매매하면 된다. 10분이 흘러간 다음에 뭐 오르건 내리건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 지으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경제 지표를 한번 쭉 훑어보고 몇 시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어떤 상품이 몇 시에 있는지. 그래서 그 경제 지표가 어떤 게 있는지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각 종목의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에 호주는 나스닥은 골드는 어떻게 본다 그 뷰를 보내잖아요. 문자로 단체 카톡방에 우리 제자분들만 이제 볼 수 있는 단체 카톡 보내는데 그 뷰도 참고하고 또 자기가 독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은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분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저 종목은 어느 정도 비중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 종목은 매매하기가 쉽겠네. 아니면 이 종목은 매매하기가 어렵겠네. 이 종목은 애매하네. 이 종목은 매매하기가 까다롭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팅을 배운 방법으로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배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금 관리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입장을 하고 어디서 손절하는지 잡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자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김은혜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행복한 미래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해외 선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해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여 계좌를 사용해가지고 대여를 사용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여를 사용해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얼마 안 내어도 매매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돼요? 대여는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이 크게 나 그러면 돈을 안 돌려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전에 돈을 좀 많이 집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먹튀를 하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회사로 또 사이트 열어요. 자기들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손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여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여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수법이 어떠냐면은 유튜브에 사기 수법이 어떠냐면은 사기 수법은 유튜브에 가짜 회원을 유입시켜요. 유튜브에 가짜 회원을 입장을 시킨다. 왜냐하면은 가짜 회원을 입장을 시켜 여러분들 현혹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회원수가 많아야 그럴 사기 보이고 믿음이 생기잖아. 저에게도 뭐 가짜 회원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어줄 테니까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와요. 다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제자분들 그냥 소통하고 강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건 필요 없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유튜브를 가짜 회원을 넣어야 돼.
가짜 회원을 엮고 여러분들에게 막 현혹을 시켜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떻다? 돈을 사기를 쳐서 자기들 걸로 이제 인말 포켓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에게도 하루에 사기 문자가 하루에 10통 넘게 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유튜브 틀어보세요. 뭐 대여 소개하는 그 방송들 많잖아요. 그게 다 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뭐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가짜 회원 집어넣고 뭐 돈 낭비해가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서비스하는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럼 니는 어떻게 하냐? 저는 우리 제자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기치기 위해서 낚시를 던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수익이 매매를 잘해 수익 많이 났다 안 돌려주면 되고, 또 돈을 입금을 많이 한다 그럼 먹튀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돈을 작게 여가 매매를 솔솔하게 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이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은 그 계좌를 묶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돈은 못 찾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핸드폰 버리고 사이트 폐쇄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전화 연락도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호주 달러 마이크로라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제대로 매매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여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예, 해선 어린이님 충성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또 드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추수감사들, 미국 추수감사들로 조기 종료가 됩니다. 통화상품은 정상거래, 상품 선물, 예를 들어서 뭐 커머디티 선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품 선물은 오일, 뭐 가스, 구리, 뭐 그 다음에 골드 이런 건 4시 30분에 조기 종료가 되고요. 나스닥은 3시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그 매매 시에 경제지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늦게 입장하셔가지고 잘 못 보신 분은 녹화대가 이 영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돼요. 대여는 사기를 조심하시고, 사기 수법은 유튜브에 가짜 회원들 막 입장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혹하기 위해서 뭐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 여러분들 그 TV에 나오잖아요. 마늘밭에 뭐 몇백억을 묻어놨다, 몇십억을 묻어놨다. 그게 그런 건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법니다. 왜냐? 들어오면 다 자기 돈이니까. 그죠? 네. 들어오면 다 자기 돈이에요. 그냥 사이트 폐쇄시키고 대포폰 없애고 다시 다른 방 열어가지고 뭐 또 작업하고 뭐 대포폰 내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여 입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앉아서 떼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여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파파로치로서 파파로치로 신고하면은 신고의 대가도 받습니다. 왜냐? 그건 범죄 조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튜브 방송을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옛날에 대여 막 그 방송하다가 잡히다가 지금 교도소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막 예쁜 아가씨들 출연시켜 가지고 뭐 젖가슴 보여주고 막 방송하고 이랬어요. 이제 여러분도 꼬시려고. 그래가지고 뭐 교도소 가고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여자입니까? 다 술집 여자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정권 계좌로 정상적인 매매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또 저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유튜브 회원님 유튜브가 몇 명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관심도 없고, 우리 제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짜 회원 몇백 명 몇천 명 열어놓고 하는데 현혹돼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알고 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런 점을 알고 하는 것도 기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물은 이제 24시간 매매가 되잖아요. 그죠? 해외 선물은 해외 선물은 23시간 매매가 된다. 24시간 매매가 진행된다. 24시간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23시간 해외 선물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원하는 상품을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해외 선물은 그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이 나기 때문에 모두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다 꼭 올라가야만 되는 주식하고는 다르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상승하락 모르고 수익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뭐 몇천 배, 몇만 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해외 선물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이고,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문을 닫지만 해외 선물은 돌아갑니다. 해외 선물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도 가지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진정한 트레이더는 세계의 진정한 트레이더는 세계의 진정한 트레이더는 세계의 진정한 트레이더는 어떠다? 해외 선물 시장에 매매를 한다. 그래서 세계 진정한 트레이더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이제 매매 규모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갑자기 아니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주문이 안 들어가고 컴퓨터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증권사 서버 자체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물이 가장 오랫동안 강의하고 오랫동안 매매한 최고참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 컴퓨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증권사 서버가 문제가 있어 멈추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24시 데스크 전화해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전화하기 때문에 전화가 불통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호주 달러를 매수로 갖고 있어. 호주 달러를 매수로 갖고 있는데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났으면은, 만약에 50만원 수익이 났으면 50만원 익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산. 수익이 나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익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내가 무조건 익절 주문을 넣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멈춰 있을지라도 익절 주문은 넣잖아요. 그거는 서버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IP 주소 추적하면은 이 사람이 몇 날 몇 시에 어느 컴퓨터에서 익절 주문을 넣었다는 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그게 IP에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익절 주문을 넣었는데 만약에 컴퓨터로 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정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정권사 컴퓨터가 멈췄기 때문에 여기에 익절 주문을 넣었는데 컴퓨터가 재개가 되고 나서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본전에 팔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손해보고 팔았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이익을 내고 50만원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그 주문을 근거로 정권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면 정권사에 그 돈을 물어줍니다. 그 돈을 그대로 물어줘요. 왜냐? 자기들의 IP에 자기들 서버에 IP 주소를 추적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주문 연계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그 근거로 해서 돈을 돌려줘요. 저는 그렇게 돌려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 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제자분들은 항상 제가 이제 여기 강의 끝나면은 우리 제자분들은 항상 여기 강의 끝나면은 또 여러분들 그 실전 강의를 하러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전 강의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또 강의하러 넘어가서 우리 제자분들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 된다. 그럼 이런 날은 어떻다? 장의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감 잡으시고요. 또 이제 매매 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지표. 그 다음에 대여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24시간 매매되는 시장에 어떻다? 이제 하락수 상승 모든 걸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세계 진짜가 트레이드를 해외 선물 시장에서 매매한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제자분들 매일 저녁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한테 넘어가고요. 유튜브는 여기서 마감합니다.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 뭐 촌놈처럼 오늘 뭐 열심히 매매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공부나 하는 날.